너 진짜 이 결혼을 꼭 해야겠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미 그쪽 부모님 얼굴까지 다 보셨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에 어떤 부모가 그런 결혼을 허락할 수 있겠어? 그런 결혼이라뇨? 엄마, 설마 제 여자친구네 집이 가난해서 그런 거예요? 보나마나 앞으로 고생길이 훤하게 열려 있는데 대체 그런 결혼은 왜 한다는 거야? 진짜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죠. 그 잘난 사랑 때문에 벌써 돈도 빌려주고 그런 거냐? 그 돈은 다시 돌려받을 돈이라 이번 일이랑 상관없어요. 지금도 이런데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 얼마나 더 하겠니? 나중엔 우리 집안 기둥까지 뽑아서 가져오라고 할걸? 너 그거 감당할 자신 있어? 아니, 이제는 너가 감당할 수 있다고 해도 나는 그 꼴 못 본다. 결혼하면 처갓집도 한 가족이잖아요. 엄마, 진짜 이런 태도 너무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엄마 아빠가 제 결혼식 안 오신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제 꼴이 보기 싫으면 평생 안 보고 사시면 되겠네요.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59세 김 씨와 그녀의 아들에 대한 사연입니다. 아들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지만 김 씨는 도저히 아들의 결혼을 축하해 줄 수가 없었어요. 저런 며느리를 이 집안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데 요즘 시대에 그런 말을 한다면 아마 김 씨를 보고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할 겁니다. 왜 자식 인생에 간섭을 하는지 묻는다면 김 씨도 반대로 물어보고 싶었어요. 만약 당신의 자식이라도 이런 결혼을 지지하고 응원해 줄 수 있는지 말이죠. 내 자식 인생의 가시밭길이 펼쳐져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행복하게 잘 살라며 축하해 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난하지만 효녀인 며느리의 그 사돈 때까지 모두 내 아들이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면 미래가 어떨지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어요. 그런 결혼을 막고 싶은 김 씨가 이기적인 생각인 건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었죠. 김 씨 부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대학을 졸업한 뒤에 공부를 더 하고 싶다며 미국의 작은 아버지 댁으로 건너가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영주권까지 받고 현지에 적응해 사는 중이에요. 첫째 아들은 김 씨의 집 근처에 살았으며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어요. 첫째나 둘째나 둘 다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기에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학을 졸업한 수재입니다. 첫째는 30대 초반 나이에 이미 억대 연봉을 받았고 두 아들을 잘 키우기 위해 김 씨 부부는 정말 말 못할 노력을 해왔어요. 너는 아예 거기에서 눌러 살 거니? 한국에는 언제쯤 한번 들어올 생각이야? 이제는 돌아가기 힘들어요. 시민권 따고 여기서 계속 살아야죠.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 있으니까 결혼할 때 한국 데려가서 인사시켜드릴게요. 둘째 아들은 아예 미국에서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서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첫째가 가깝게 살고 있으니 조금은 나았어요. 얼마 전 첫째 아들에게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고 싶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그동안 몇 번 여자친구가 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갑자기 소개라고 하니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괜한 기대가 되더라고요. 바깥에서 함께 저녁 먹자는 아들의 말에 부담을 느낀 남편은 가지 않았고 김 씨 혼자서 나갔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들과 함께 착하게 생긴 아가씨가 나와 있었고 의외로 서글서글한 성격인 것 같아서 금방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어요. 아들의 여자친구는 서울에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대기업이나 알려진 회사는 아니었고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것 같았어요. 고향은 지방이었고 혼자 올라와서 자취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외동딸이라며 혼자 서울에서 살면 부모님이 많이 걱정하시겠네. 그래서 주말에 자주 내려가서 찾아뵙고 있어요. 요즘 보기 드문 효녀네. 우리 아들이 그런 면은 좀 배워야겠어. 착한 인상의 아가씨가 첫인상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김 씨도 예전부터 이런 딸 하나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었죠. 집에 아들만 둘이라 아무래도 살가운 면은 없었으니까요. 그럼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는 거야? 많이 외로울 것 같은데. 그래도 대학교 때 친구들도 있고 직장 동료들도 잘해줘요. 분명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다고 했는데 대학교 이름을 들어봐도 어디인지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성격이 참 좋아 보였고 아들과 함께 있는 모습도 잘 어울려서 마음에 들었어요. 그 뒤로도 아들이 자리를 만들어서 몇 번 더 보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만남을 가졌을 때 아들과 셋이 식사를 하다가 아들의 여자친구가 화장실을 간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시 후 김 씨도 화장실을 가야 할 것 같아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막상 화장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리로 돌아오는 길에 식당 앞에서 전화를 하고 있는 아가씨를 발견했고 들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전화통화 내용이 김 씨에게 들려왔어요. 응, 보냈어. 엄마 보험료랑 관리비까지 다 보냈어. 근데 에어컨 너무 많이 튼 거 아니야? 전기세가 작년보다 훨씬 많이 나왔던데. 나도 더 이상은 힘들어. 이번 달은 진짜 빠듯하거든. 아, 알겠어. 그럼 딱 20만 원만 더 보낼게. 나는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오빠랑 오빠네 어머님이랑 같이 밥 먹고 있어. 뭔가 김 씨가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듣게 된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 뒤로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자리에 돌아와 식사를 이어갔는데 왠지 아까보다 편하게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밥을 먹고 카페로 자리를 옮겼는데 자연스럽게 상대방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어요. 듣자 하니 김 씨 부부와 비슷한 나이 연배인 것 같았습니다. 아, 그럼 따로 일은 안 하시고 집에 계신다고? 지금은 쉬고 계세요. 별다른 설명을 하진 않았는데 김 씨도 더 캐묻고 싶었지만 차마 묻지 않았어요. 지금 쉬고 있다는 건 예전엔 일을 했다는 건지 아니면 전부터 계속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두 사람은 따로 데이트를 더 하라 말하고 김 씨는 먼저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오며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들의 여자친구는 작은 회사의 일반 사무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월급은 아들에게 대충 들으니 250만 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애초에 그 아가씨가 돈을 얼마를 버는지 크게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누가 더 벌고 덜 버는 건 의미가 없고 열심히 힘을 합쳐 일을 하는 것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연한 계기로 통화 내용을 듣고 나니 이젠 그 부분도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죠. 집에 돌아와 이 부분을 남편에게도 슬쩍 이야기했더니 남편 역시 고민을 하는 것 같다가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장 결혼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뭘 그런 것까지 일일이 신경 써? 그래도 둘 다 나이가 있잖아. 갑자기 결혼한다고 할 수도 있지. 그냥 연애만 한다면 김 씨도 더는 신경 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남녀 문제는 한치 앞을 모르는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도 혹시 그런 이야기 미리 꺼내지 마. 아네, 나도 눈치가 있지. 오늘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참았어. 잘했어. 일단 애들 문제니까 당신은 나서면 안 돼. 김 씨도 그 뒤로는 머릿속에서 그 생각을 지우려고 노력했어요. 남편의 말대로 결혼을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괜히 김 씨 혼자 오버해서 겁부터 먹을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불행한 예감은 매번 틀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집에 찾아와서 김 씨 부부에게 폭탄 선언을 해버렸어요. 엄마, 아빠, 저 결혼하려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김 씨는 가장 먼저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남편도 꽤나 당황했는지 눈빛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엄마는 이미 여러 번 보셨잖아요. 그렇긴 하지. 근데 결혼은 너무 갑작스러운 거 아니니? 갑작스럽긴요. 저희 둘 다 결혼할 때가 됐어요.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해서 내년 봄에는 식을 올렸으면 좋겠어요. 아들은 이미 마음을 다 정해둔 것 같아서 김 씨가 뭐라 할 말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내가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얼마 전에 같이 만났을 때 김 씨는 전화 통화 내용 들은 것을 아들에게 물었고, 아들은 조금 고민하는 것 같더니 이내 순순히 사실대로 인정했습니다. 사실 걔네 집이 조금 어려워요. 저희 결혼할 때 부모님 도움받기 힘들어요. 지금 내가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잖니. 엄마가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는 알겠는데 그게 맞긴 해요. 여자친구가 자기 월급으로 생활비도 보태고 공과금도 다 내주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걔네 부모님들 두 분 모두 수입이 없으세요. 대체 언제부터? 아버님은 일을 했다 안 했다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쉬신 지 꽤 됐어요. 그래서 여자친구도 부모님 생활비 보태느라 모아둔 돈이 거의 없어요. 거기까지 듣고 있으니 김 씨는 정말 울고 싶은 마음이었죠. 아들의 여자친구도 나이가 30이 되었는데 부모 생활비 보태느라 여태껏 모아둔 돈이 한 푼도 없다는 말은 충격이었습니다. 김 씨 부부와 비슷한 나이 또래라고 하면 아직 한참 일을 해야 할 나이인데 앞길이 창창한 자기 딸이 버는 돈을 받아 생활을 한다는 것이 김 씨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큰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몸이 불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부모가 되어서 아파트 관리비도 못 낸다는 거야.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런데 너희들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그런다는 거잖아. 아마도 그렇겠죠. 하나 있는 외동딸이 결혼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그 부모의 살림이 나아질 리가 없었죠. 아무래도 아들은 이런 상황까지 모두 이해하고 감내하려는 모양이었어요. 생활비를 한 달에 얼마씩 보태야 하는지는 몰라도 이제 아들이 결혼을 해서 그 집안의 사위가 되면 보나마나 지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달라 할 것이 뻔했습니다. 엄마, 부모님 도와드리는 게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요즘에 이런 생각 가진 여자 없어요. 분명 착하고 효녀라는 건 알겠는데 그게 내 며느리가 되는 건 다른 이야기였어요. 분명 부모 위하는 자식이 나쁜 건 아니었고 자식의 피를 빠는 부모가 나쁜 사람들이었죠. 김 씨 부부도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두 아들을 결혼시키고 나중에 아들들에게 손 벌리진 않으려고 노후 준비를 해왔습니다. 사실 두 아들 모두 돈을 잘 버는 편이라 며느리가 돈을 못 벌더라도 혹은 집에서 살림만 하더라도 크게 상관하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힘들게 버는 돈이 처가로 줄줄 새는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지는데 이런 결혼을 어느 부모가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집안 사위가 된다면 바로 장인장모를 떠먹여가며 살아야 할 텐데 말이죠. 남의 집안 기둥뿌리는 빼오는 법이 아니란 말도 있잖아요. 이게 꼭 아들에게만 해당되는 부분도 아니고 남녀가 바뀌어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인 것 같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아들이 계속 품 안에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남들이 이기적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 남의 집안을 먹여 살리면서 힘들게 지내길 원한 적은 없었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너희 결혼을 어떻게 허락할 수 있겠니? 둘이 힘을 합쳐 살아도 쉽지 않은 세상인데 상대방 부모까지 책임지면서 어떻게 살아? 앞으로 몇십 년을 그렇게 살 수 있겠어?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럼 부모고 뭐고 다 인연 끊고 사는 사람이 낫다는 거예요? 김 씨에게는 며느리 될 사람이 효녀인지 아닌지 그런 것보다는 내 아들이 훨씬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남일이라면 대단하다 하고 박수 쳐주면 그만이었지만 내 아들이니 그럴 수 없었죠.
아빠도 엄마랑 같은 생각이신 거예요? 김 씨가 마음을 쉽게 돌릴 생각이 없자 이번엔 남편에게 묻는 아들이었습니다. 너희 엄마가 틀린 말 한 거 하나도 없다. 남편까지 그러자 아들은 큰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죠. 아마도 김 씨 부부가 이렇게 반대를 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아빠까지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집안 형편 때문에 반대하시는 거면 너무하잖아요. 반대로 우리 집보다 잘 사는 집안에서 반대한다면 그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아들의 말에 틀린 말은 없었습니다. 만약 아들이 훨씬 잘 사는 집안 딸과 만나서 결혼을 준비하는데 상대방 부모가 우리 집 형편을 문제 삼으며 거절한다면 그땐 기분이 좋지는 않겠죠. 그러지 말고 당분간 연애만 하는 게 어떠냐? 연애는 3년 동안 실컷 했어요. 이젠 결혼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생겼다니까요. 그럼 너희들은 무슨 돈으로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그 아가씨도 돈이 없다면서. 너는 돈을 얼마나 모아놨는데? 남편의 말에 아들은 말문이 막힌 듯 보였어요. 원래대로라면 아들이 장가갈 때 전세금 정도는 보태줄 계획이었으니 아들 역시도 그 부분을 모르고 있진 않았을 겁니다. 아들은 잠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엄마 아빠가 도움을 못 주신다고 하면 일단 작은 집에서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야죠. 그 말에 김 씨는 속이 또 뒤집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들은 공부만 잘했지 세상 물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너 대체 얼마나 모아놨는데 빌라 전세 얻을 정도는 있어? 아들이 얼마나 저축을 하는지는 따로 체크를 안 하고 있었지만 그 반응을 보아하니 생각보다도 모은 돈이 없는 것 같았어요. 억대가 넘는 연봉이라 적지 않은 돈을 모아놨을 거라 생각했는데 남편의 말에 아들이 통장 내역을 공개했고 그 액수를 보고는 김 씨와 남편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최소 1억 이상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들의 통장에는 3천만 원이 전부였어요. 너 대체 지금까지 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었던 거야? 사실 여자친구 집안 사정이 좀 있어서 전세금 부족하다고 하시길래 빌려드렸어요. 뭐라고? 전세금을 너가 빌려줘? 대체 얼마나? 6천만 원이요. 아들의 대답에 김 씨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차피 전세금에 들어가 있는 돈이고 나중에 돌려주신다고 했어요. 우물쭈물 변명하듯 자신 없이 말하는 아들 때문에 김 씨 부부는 속이 터지는 것 같았어요.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 오늘은 돌아가라. 엄마 아빠도 생각을 좀 정리해야 할 것 같다. 남편의 말에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돌아갔어요. 아들이 가고 난 뒤에 타는 속을 진정시키려 냉수만 벌컥벌컥 마시고 있던 김 씨에게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가 반대한다고 해서 들어먹을 것 같지도 않아. 그렇다고 그런 곳에 장가를 보내?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섣불리 반대하면 괜히 불만 더 붙이는 꼴이야. 남편의 말은 일리가 있었고 김 씨도 조금은 진정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난 절대 우리 아들 그런 집안에 장가 못 보내. 뭐 하는 사람들인지는 몰라도 우리 나이에 자식한테 기대어 살면 안 되는 거잖아. 나도 알아. 일단 좀 지켜보자고. 김 씨는 남편의 말을 듣고 지켜보기로 했고 그 뒤로 얼마 안 되어 우연하게 상대방 부모를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너 오늘 집에 있어? 반찬 만든 것 좀 가져다 주려고. 아, 저 지금 밖인데 엄마 그러지 말고 이쪽으로 오실래요? 거기가 어딘데? 식당인데 사실 여자친구 부모님이 올라오셔서 같이 식사하러 왔거든요. 아들의 말에 됐다고 거절을 하려던 김 씨는 가만 생각해 보니 얼굴이라도 한번 보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 없이 김 씨 혼자 만나고 싶진 않았지만 지금이 아니면 또 언제 보겠나 싶어 택시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식당에 들어서니 여자친구의 어머니라는 분이 반갑게 인사하며 김 씨를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아드님을 정말 잘 키우셨어요. 이야기만 들었지 어떤 분이실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네, 따님도 정말 어머님을 많이 닮았네요. 몇 마디 인사말이 오고 갔고 김 씨보다는 오히려 상대방 쪽에서 할 말이 많아 보였습니다. 원래 고향이 서울이세요? 이 동네 집값이 엄청 비싸던데 정말 부럽네요. 갑자기 훅 들어오는 집 이야기에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있었는데 상대방 여자가 계속 말을 덧붙였어요. 우리 딸이 정말 신랑감 하나는 잘 골랐어요. 없는 집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이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도 착하게 살았더니 하늘이 돕는 것 같네요. 아, 그렇죠. 김 씨는 뭐라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말을 얼버무렸어요. 언뜻 들으면 칭찬을 하는 것 같지만 김 씨의 아들 덕분에 그 집안 딸이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였어요. 우리 딸 결혼하면 저희도 서울로 이사를 올까 싶어요. 그러세요? 네, 딸이 애 낳으면 손주도 봐주고 가까이 살면서 자주 보고 살아야죠. 일단 사위가 든든하니 정말 좋아요. 듣자하니 아들이 둘 있으시다던데. 둘째는 미국에서 살고 있다죠? 아, 네, 거기서 직장 잡아서 지내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그럼 나중에 우리 손주는 작은 아빠 집에 유학 보내면 되겠네요. 말하는 것 하나하나 거슬렸지만 김 씨는 내색은 하지 않고 꾹 참고 있었습니다. 사위라기보다는 호구를 하나 물기라도 한 것처럼 그쪽 부모는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30분가량을 같이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대화 내용의 대부분은 김 씨의 아들에게 자기 딸도 맡기고 본인들도 믿고 의지를 하겠다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도 옆에 있는 아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았죠. 어쩌면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각오를 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속이 타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김 씨 혼자뿐인 것 같았어요. 식사 자리를 끝내고 아들과 함께 집에 돌아온 김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 결혼을 하지 말라 이야기했습니다. 상대방 부모를 직접 만나 확인을 하니 더 안 되겠다 싶었어요. 너 진짜 이 결혼을 꼭 해야겠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미 그쪽 부모님 얼굴까지 다 보셨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에 어떤 부모가 그런 결혼을 허락할 수 있겠어? 그런 결혼이라뇨? 엄마, 설마 제 여자친구네 집이 가난해서 그런 거예요? 보나마나 앞으로 고생길이 훤하게 열려 있는데? 대체 그런 결혼은 왜 한다는 거야? 진짜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죠. 엄마, 자꾸 속물 같은 이야기 하지 마세요. 진짜 실망이에요. 대체 실망은 누가 누구한테 한다는 건지 모를 일이었어요. 네 잘난 사랑 때문에 벌써 그런 큰 돈도 빌려주고 그런 거냐? 그 돈은 다시 돌려받을 돈이라 이번 일이랑 상관없어요. 지금도 이런데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 얼마나 더 하겠니? 나중엔 우리 집안 기둥까지 뽑아서 가져오라고 할걸? 너 그거 감당할 자신 있어? 아니, 이제는 너가 감당할 수 있다고 해도 나는 그 꼴 못 본다. 결혼하면 처갓집도 한 가족이잖아요. 엄마, 진짜 이런 태도 너무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엄마 아빠가 제 결혼식 안 오신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제 꼴이 보기 싫으면 평생 안 보고 사시면 되겠네요. 아들의 그 말에 김 씨는 억장이 무너졌어요. 처가 식구들은 먹여 살리겠다며 김 씨 부부와는 당장이라도 인연을 끊을 것처럼 굴었습니다. 더 이상 말을 하고 싶지 않아 아들을 돌려보냈고 다음 날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왔어도 김 씨는 받지 않았어요. 김 씨는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는데 분명 아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아들과 김 씨 사이에는 회복할 수 없는 금이 간 것 같았어요. 김 씨도 남편도 몇 날 며칠을 고심했어요. 자식하고 진짜 연을 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결혼을 승낙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며칠 후 김 씨와 남편은 결심을 내리고 아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너 지금 무조건 결혼을 해야겠다면 너가 알아서 해라.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 전세금도 다시 돌려줘야겠다. 네, 그게 진심이세요? 엄마랑 아빠는 이 결혼에는 단 한 푼도 지원을 해줄 수가 없어. 앞으로 3년 동안 더 만나도 너랑 여자친구가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땐 결혼을 허락하고 원래 하려고 했던 지원도 다 해줄게. 그 말에 아들은 상당히 고민을 하는 눈치였어요. 어차피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도 김 씨 부부가 해준 돈이었고 그것마저 뺏어간다면 아들은 수중에 있는 돈으로는 원룸 전세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만약 앞으로 3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아들이 그 아가씨를 계속 만난다면 그땐 운명이라 생각하고 결혼을 허락해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아들은 긴 고민 끝에 알겠다고 대답하고 물러갔고 당장은 결혼시키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김 씨도 남편도 한숨을 돌렸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아들은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짧은 말을 했을 뿐 그 외에 어떤 이야기도 보태지 않았어요. 빌려준 돈은 받아냈냐는 남편의 물음에 아들은 쓰게 웃으며 이제부터 받아낼 거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도 돈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결국 헤어진 모양이었어요. 아들은 이미 30이 넘은 나이고 결혼 역시 아들이 결정할 문제이지만 부모 입장에서 이 정도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로부터 몇 달 뒤에 아들은 빌려준 돈까지 다 받아냈다고 말했고 그제서야 감정을 어느 정도 추스른 듯 헤어지는 과정에 대해 덤덤하게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많은 걸 묻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들은 깨달은 바가 많아 보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을 만날 수 있길 바랬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